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이 처음에는 4급으로 알려졌었죠. 그리고 나중에 5급으로 현재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최근에 다시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의 행정관을 불러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인가 내용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행정관이 유명해진 것은 기밀문서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 거기에 군 장성 인사기록이 들어있었다. 또 국군 기무사 관련 자료도 있었고 그 이외에 무엇이 더 들어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한 가방 분실자로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차를 세워놓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길가에 두고 왔다. 이러더니 나중에는 차에다 가방을 두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차에서 도난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러 갔던 카페에서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두 뉴스 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 1월 9일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술집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정보 등이 들어있는 이 기밀문서가 든 가방을 잃어버린 장소가 카페가 아니라 술집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다음 날인 1월 10일 KBS는 군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군 장성 인사 관계 자료를 분실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국방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잃어버렸다. 그 술집에서 잃어버렸다 하는 그 뉴스를 보충하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동아일보에서는 그 술집 이름은 숯불 모모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가 다양해지고 처음 이야기가 번복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란 인간의 행위, 그 인간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그 행위자, 가방을 잃어버린 자, 그 행위자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행위자는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물음표로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행위자는 그것이 문장이라면 주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어가 대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한 일이 없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자, 그는 일단은 5급 공무원이다 하니까 공직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 도중에 일으킨 그런 사건이죠. 그 공무수행이 위법한 것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
그 행위자의 성명과 사진 같은 것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행정공무원이 사고를 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행위자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성이 정씨,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 또는 정행정관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2017년 당시 34세였고 현재 36세이다. 부산 지역 로스쿨 출신이고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가 합격한 것은 2017년 4월에 합격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비로소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수험생이 될 겁니다. 그는 2017년 7월경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 그는 부산 지역 민주당 법률지원팀으로 활동을 했다. 이번 사건이 있은 후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의원 면직됐다. 그 이후에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근에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1월 9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표 제출 확인 뉴스는 2019년 1월 10일 KBS 보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언론사는 정 변호사, 그가 사표를 제출한 것이 변호사 자격을 반납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를 밝혀서 보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휴가를 갔다, 휴가 중이다 하는 것은 개업 중이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면 개업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그만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정 변호사의 경우는 일단 변호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연수기간을 채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필수적 연수기간에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가 되겠는데 그 기간 동안 청와대에 5급 공직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업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변호사 자격 취득에는 법 위반 문제가 걸려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이번 사건의 행위자인 이 정 행정관이 이러한 이유로 가장 좋은 것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사실이 어땠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뉴스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공직자란 자신이 이런 식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뉴스의 중심에 서 있게 됐을 때는 그것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도 공개를 하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군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단지 가방 잃어버렸다, 술 마시고 잃어버렸다,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군 장성급 인사의 틀이 흔들린다면 군의 체계와 충성도에 큰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위기이고 또 육군 참모총장의 권위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만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정 변호사라고 불리우는 그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의혹은 커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정 행정관이 정 변호사로 되었다가 1월 9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는 정 변호사에서 정씨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정모모 씨가 된 이 사건의 행위자가 이제 군중 속으로 그냥 슬쩍 섞여 들어가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은 그렇게 숨고 잊혀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혹은 커가고 있는, 왜냐하면 밝히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건드려 놓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씨가 숨어버리면, 사라져버리면 국민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가방 분실 사건, 가방 도난 사건, 혹은 군 장성 인사 서류만 없어진 사건, 그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정 씨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웅성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사자가 외국으로 나간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군 장성들의 개인정보, 기타 다량의 정보가 담긴, 그리고 대한민국 군의 내부 사정이 든 그러한 문제의 가방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함의는 대단하겠죠. 이렇게 되면 군이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할 것이고 국민의 눈길은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이 정 행정관, 정 변호사, 정모 씨의 이름을 밝힐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